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두 아들 키우면서 육지를 오고 가며 보험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서민경 전문가입니다. 제주의 푸른 바다처럼 오늘 시원하게 보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보험을 쉽고 빠르게 최적의 보험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 내비게이터 안병규 보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의 보험과 특약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아무래도 트렌드에 따라 자주 바뀌다 보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영양사 출신의 경험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보험도 쉽고 꼼꼼하게 골고루 챙겨드리는 보험 영양사 전문가 엄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 우물만 지금 보험 일만 한 지 딱 10년 차가 된 10년 차 보험 전문가 권윤경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익혔던 많은 보험 지식들 오늘 많이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서운 병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오늘 내용 먼저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프니까 서울이다 이런 이야기가 보험 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요.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네.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제주에서 지금 4년 차 살고 있는데요. 저도 저희 주변에 지금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 사실 암 많이 진단 받으신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주에서도 암이 걸렸어 하면 우선 서울로 가고 봅니다. 그렇듯 이제는 아프면 사실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을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암 치료비, 과연 내가 암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세요.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생기는 게 이제 암이라는 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 안에 어떻게 암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좀 골고루 잘 팁을 담아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프니까 서울이다. 정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계시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안병규 전문가님께서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암 진단을 받고 계실까요? 화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 3명 중에 1명에게 발생하고 있고 암 발병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그리고 최근에는 중입자 방사선 같은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은 치료들이 이제 상용화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도 부작용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이제 투병하시다 보니 결국엔 전이나 재발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신의료기술들로 인해 70% 이상 생존 환자가 증가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증가될 테니 시기적절한 치료만 한다면 더욱 생존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의료기술들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이런 신의료 기술들이 비급여 치료이다 보니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산전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치료의 경우는 옛날처럼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보다는 치료 시간도 짧아졌고 부작용도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통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에 기대기에도 통원 보장은 하루에 20에서 30만 원만 보장이 되다 보니 병원비 충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치료 위주의 가성비 좋은 보험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을 기회로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보험 준비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병률이 지금도 높고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반면에 생존율은 벌써 7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치료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암 치료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 주셨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오늘 엄은주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암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아봐야 할까요? 네. 제 고객분 중에 가장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신 고객님의 사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현재는 항암 치료를 진행 중이신 고객님이신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고 계십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뭐 실손보험 없어? 실손보험에서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통원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실손 한도를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가 지급이 되는데 그 한도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손보험만 의지를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느 정도의 한도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시고 또 집이 서울이라면 다행이지만 지방권에서 서울로 상급병원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에 교통비나 숙박비까지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되십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휴직이나 퇴직을 하셨을 경우에 소득 단절 등을 생각을 하신다면 생활비까지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십니다. 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로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을 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출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생활비까지 충당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길래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건지 이것도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 먼저 하나 네. 드릴게요.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머리카락 다 빠지고 구토 등을 하는 그 심한 부작용은 있지만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치료가 완료된 암이 완치되는 치료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암이 치료되는 이 치료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암 환자라면 모두가 잠깐 누웠다 일어나면 암이 완치되는 치료를 꿈에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누웠다 일어나는 치료가 가능을 해졌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하는 중입자 치료라고 하는데요. 세계 16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연세의료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화학 및 방사선요법과 비교를 했을 때 부작용은 줄고 기존 치료로 효과가 없던 특정 암종의 치료 방법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치료가 이루어지며 장기간 입원이나 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일상생활과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 폐암, 뇌종양 등의 예후가 좋지 않고 대처가 까다로운 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신체에 좀 민감한 부분에서도 적극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9월에 연세의료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 암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받은 후에 암이 모두 제거가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 12회 만에 완치가 된 것인데요. 다른 방사선 치료나 수술 치료 등과는 다르게 치료 자체에 대한 부작용은 없지만
12회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상당히 고가의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일본 국립방사선의학 종합연구소 병원장과의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암의 종류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립선 암과 초기 폐암의 경우에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율이 극히 낮은 췌장암의 경우에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년 생존율이 무려 60%,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 대상이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모든 금액을 환자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하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암 환자의 중증질환 산정 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는 2024년 현재 서울연세의료원에 단 한 곳에서만 중입자 치료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중이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치료 시기가 상당히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금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권윤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입자 치료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할 내용이 있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항암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암세포를 향해서 쏘아서 그 암세포만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치료 효과가 있고요. 부작용이 적어서 난치암을 치료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엄은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다 보니 내가 막상 암에 걸려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데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중입자 치료 비용을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특약은 실비처럼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닌 정액 보상으로 내가 가입한 금액을 딱 지급해주는 정액 보장 특약입니다. 실제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이 항암 방사선 치료 약물 방사선 치료비 특약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가입을 할 경우 병원비와 상관없이 3천만 원을 전액 지급받게 되는 특약입니다. 제2의 암진단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특약은 암 치료를 전통적인 예전 방식의 1세대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최신 치료인 중입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일단 그 치료비 치료비의 그 이름이 항암 약물 치료 또는 항암 방사선 치료 이렇게 치료비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양성자 방사선의 경우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자 방사선 치료의 경우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아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대비를 하려면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특약이 또 필수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치료비에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권윤경 전문가님께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에 대해서 설명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합적으로 암보험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민경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암보험을 어떤 식으로 꾸려보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는 암보험 하면 암진단비가 최고야라고 생각을 거의 다 하고 계세요. 네. 이렇게 보험을 딱 열었을 때 내 암진단비가 얼마 있지? 다 요거 하나만 보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암진단비가 정말 예전에도 비싸긴 했는데 지금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싸요. 매일매일 설계하는데
제가 오늘도 한 번에 보험을 설계하다가 이 안진단비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암 진단비가 비싸진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많이 보험사에서도 네, 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나이대 이것보다도 암 진단비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암 진단비뿐 아니라 요즘에 아까 권윤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서 이런 약물 치료비, 항암 관련된 이런 치료비 특약이나 얼마 전에 또 새로 또 출시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뭐 종합병원으로 갔을 때 1억 원 한도로 비례보상이 되는 또 치료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1년마다 요즘에 보통 암이 걸리고 나면 5년 동안 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항암을 이제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항암 약물을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치료를 할 때마다 매년마다 지급해주는 이제 치료비 특약도 나왔어요. 암 진단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저렴한. 네. 그래서 암 진단비와 이런 암에 관련된 치료비를 같이 병행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예전에 내가 암을 1억 진단비를 준비할 거야 하는 그 비용에 비해서 뭐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이런 치료비 특약과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같은 이런 특약들을 좀 절묘하게 잘 믹스해서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좀 암에 관련돼서 좀 단단하게 내가 5년 동안 든든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금만으로 암보험을 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비도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내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볼 수 있겠다고 조언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이 암진단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암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안병규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암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시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 그리고 췌장암이 6,300만 원, 그리고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가장 많이 걸리시는 유방암의 경우에도 이제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외에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유만 되신다면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 많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유만 되신다면 암 진단비도 많이 넣고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암주요 치료비 같은 여러 특약들을 넣고 가입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대비 보험료가 높다면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험은 가격을 떠나서 유지하실 수 있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2년 납입하고 끝나는 게 아닌 장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다 보니 내가 부담스럽지 않게 납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첫 번째로 설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암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암보험 담보들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진단비만으로 보험을 구성하기보다는 적절히 가성비 좋은 치료 위주의 보험을 담보를 섞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진단비만으로 보험을 준비한다면 생활 자금으로 생각했던 보험금이 치료비로 전부 사용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족력이나 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은 암 진단비는 나의 연봉의 2배 정도로 준비하는 게 좋겠고,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면은 나에게 맞춰서 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이 사실 종류별로 우리가 치료비가 다르기도 하고, 또 연령이나 아니면은 이 성별에 따라서도 걸리는 암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엄은주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플랜이 있을까요? 일단 암이라고 하면 모두가 솔직히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예전에 암을 진단을 받는 경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면 지금 현재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조기에 발견이 되고 빨리 발견이 되다 보니까 치료하다 보면 또 완치율도 빨리 또 높아지는 경우들도 지금 점점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암이라고 하면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고는 있다고 해도 진단받게 되면 우려되는 치료비라든지 회복 가능성의 유무, 그리고 고통,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의 암은 회복 가능성은 높아졌더라도 불안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 종류별에 따라서 고액의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여전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항암 치료가 얼마나 들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르고 금액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중입자 치료를 말씀드렸듯이 12회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가량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양성자 치료는 15회 기준에서 20회 치료를 하시는데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예시만 봐도 치료 비용이 어마무시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죠. 그럼 또 진단비를 얼만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험사별로 분류하는 암의 종류별로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어떤 암을 진단금을 가지고 가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게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암 분류에 따라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준비를 잘 하셔야 하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외감 등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가족력과 또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가 지급하는 암의 기준이 똑같으면 참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점막 내암이 해당이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에 일반암 진단금으로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 10에서 20%만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치료 시간과 치료 비용이 많이 들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외감의 경우에도 가히 시점에 따라서 3대 고외감, 5대 고외감, 10대 고외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5대 고외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하면 5대 고외감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암, 당랑암,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하면 10대 고외감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의 가장 큰 고민은 치료를 마친 후에도 실직이나 휴직 등의 자신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아픔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신이 어떠한 암에 걸릴지 또 정확히 얼마를 준비를 해야 할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종류별 치료비를 알고 암 진단비 외에도 가성비가 좋은 고액의 항암 치료비 등 담보 등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하고 상담을 미리 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암에 대한 분류가 다르고 또 개인별로 내가 필요한 암보험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나에게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암 치료를 수술하고 입원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통원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또 일대 필요한 암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오늘 권윤경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으신가요?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만든 통계치를 한번 보시게 될게요. 보시면 입원을 해서 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들보다 통원으로 하시는 외래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가 지금 이제 보험 일을 한 지 딱 10년째가 됐는데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암에 걸렸어 하면은 무조건 이제 장기 입원해서 오히려 간병 문제 이렇게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딱 진짜 통원 치료로 해서 그냥 가서 항암 치료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내가 입원을 하고 싶어요. 입원 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입원을 해주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왜냐면 더 중증 환자들도 더 많아지고 요새는 암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병동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 실비에서는 통원으로밖에 안 나온다라고 해서 항암 치료비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계속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입원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입원을 해야 실손보험에서 뭐 80%, 90%, 요새는 비급여는 이제 70% 이렇게 보장이 되는데 입원 자체를 안 시켜주다 보니 통원 한도인 하루당 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밖에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따져보면은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일수가 10일이 넘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5일에서 7일 정도만 딱 입원 치료를 해서 그때 암 세포를 딱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 뒤로는 계속 통원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 고객님의 사례인데요. 제 고객님은 60대셨는데 방광암하고 전립선하고 같이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프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으로 계속 통원을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40일 동안을 무려 40일 동안 매일매일 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그 40일 동안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뭐 운전을 해서 본인이 갈 수도 없고요. 너무 어지럽고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오면 너무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자녀분이 그 40일 동안 일을 그만두고 따라가야 될까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암으로 뭔가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했을 때마다 매회 갈 때마다 얼마씩 주는 그런 암 통원비 특약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암 통원을 병원비와 상관없이 암 통원을 할 때마다 얼마씩 나오게끔 해서 정액으로 보장해주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저는 암 치료가 수술하고 입원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님 예시를 들어보니까 통원을 할 때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원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민경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원할 때는 어떤 보험을 좀 들어놔야 할까요? 네, 보험에도 정말 제가 계속 매해 할 때마다 와, 암보험이 이렇게까지 진화가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상담했던 분, 재작년에 상담했던 분, 또 얼마 전에 또 상담했던 분, 제가 특히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한테는 저 우선 잠깐 이번 달 잠깐 기다려 볼까요? 지난주에 또 뭐가 새로 나왔어요. 자꾸 뭐가 새로 나왔어요. 자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껏 다 비교해서 해놔도 와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특약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암 통원 특약이 재작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 통원 이 특약이 나오면서 하루 이제 갈 때마다 20에서 40만 원 정도씩 갈 때마다 주겠다 하는 특약이 나왔는데요. 올해 24년도가 되면서 얘네들이 2배 이상 껑충 높였어요, 한도를. 그래서 회당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이제 주겠다 하는 특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권윤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듯 40회를 갔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100만 원씩 준대요. 조금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택시를 타고 가도 그 옆에 숙박을 좀 잡아서 자더라도 이 통원비가 매일매일 내가 80만 원씩 100만 원씩 나온다면 조금 하루에 내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이렇게 좀 쉬면서 좀 치료에 더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고로 이거 이제 암 통원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 같은 이제 이런 직접적인 치료를 받아야지만 나와요. 그래서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으로 인한 통원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통원할 때 대비할 수 있는 암보험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암병규 전문가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당장 암이 걱정돼서 추가로 암보험을 제가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당장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바로 좀 보장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 가입해 오셨던 암보험의 경우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면책기간이라는 거는 가입 시점부터 90일이 지난 다음에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 감액기간이라는 거는 90일이 지났어도 1년 또는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입금액의 50%만을 보장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가입 시점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 가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진단을 받는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병원 기록을 속이고 가입하는 분들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해서 면책과 감액이라는 게 하는데요. 요즘은 그 병원 기록들이나 보험금 청구 내역 같은 경우가 통합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사를 필두로 기존 암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입 즉시 100%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가입하려는 회사의 보험이 아니라 다른 회사라도 암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 가입을 해서 바로 보장이 된다는 게 특징이죠. 요즘은 솔직히 암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시대라기보다는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보험 리모델링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라는 건데요. 더 좋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동안에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입한 분들도 난감하겠지만 이 보험을 제안해드린 설계사분들도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장해주는 보험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는 고객분들도 정말 좋겠지만은 그 보험을 제안해드려야 되는 설계사 입장에서도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같은 꾸준한 약 복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입원,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요즘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내가 병력이 있으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이 정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없어진 상품도 있고 유병자이신 분들도 가입을 가능한 암보험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은주 전문가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초 1회안이라는 이렇게 글씨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딱 1회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건가요? 일단 지금 제 주변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친구가, 뭐 혹은 언니가, 동생이 암이야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암이 우리 생활에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된 질병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요즘인데요. 과거의 암은 정말 평생에 한 번 걸리는 병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암은 여러 부위에 또 동시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완치가 됐다고 했는데 다른 부위에 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암 진단금에서 정말 한 번만 지급이 됐었는데요. 예전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지금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암 진단금 정말 한 번만 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는 솔직히 암을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하고 암 치료 기술도 좋아지면서 암의 생존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도 새로운 암이 또 발견이 되고 또 다른 세포 변이로 인해서 다른 암이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발견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맞춰서 기존의 암 보험과 다르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개별로 쪼개서 각각 해당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암 진단금을 같이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암 진단비 담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암보험 1,000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로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암 진단에 관련된 특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른 암이 발병이 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통합암의 경우에는
똑같은 1,000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위암이 발생을 하면 위암에 관련된 진단금은 지급이 되고 위암에 속한 그 카테고리의 진단비는 사라지게 되지만 다른 카테고리의 암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는 그 암 진단금이 시간이 흘러서 다른 암이 발생이 됐을 때 다시 암 진단금 1,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5개에서 9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더 세밀하게 30개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가하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암 진단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진단비가 일회한 지급이었지만 지금은 통합 암 진단비 담보로 암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암이 다시 발병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좀 무서워지고 있는데 권은경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실제로 암이 이제 분명히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몇 년 뒤에 또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다른 부위에 또 전이가 돼서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 암 등록 환자에 대한 통계치를 보시면 암 환자의 전체 중에서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암 발병 후에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또는 재발을 했을 경우에도 대비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엄은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합 암 진단비라고 해서 그 부위별로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따로따로 암 진단금을 주는 그런 특약도 물론 좋겠지만 2중으로 3중으로 받을 수 있는 뭐 암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 그 암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수술 회당 지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입원 수술했다가 다음에 또 다른 부위 수술을 할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또는 뭐 재진단암 진단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2중으로 3중으로 또 암 진단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암은 이제 20대 또는 30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식문화가 이제 많이 서양화되다 보니까 뭐 위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암에 많이 걸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걸리면 또 완치가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으면 그 살아갈 그 이제 나이가 또 지나면 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특약, 뭐 암 통원비, 뭐 암 치료비 이런 특약들을 골고루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하시면 내가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지 않더라도 보장을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만약 암에 걸리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생활비 보장까지 다 커버가 될지 한번 본인이 가입하셨던 증권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전문가분께 재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워낙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라서 제가 질문이 참 많아서 오늘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암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서민경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진단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전문가님께서는 본인의 암보험을 꾸려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암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면 저희 친정 아빠가 지금 6년, 7년 전에 직장암 판정을 받으셔서 5년 동안 암 투병하셨고 이제 완치 판정을 재작년에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잘 지내고 계시기는 하는데 사실 제 암보험은 저희 아빠가 아프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본이다 생각하고 한 안진단비 5천 정도만 사실 진짜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진단받고 나서 가족력이 사실 그 암이던 뇌나 심장 관련된 뭐 혈관 질환이던 사실 가족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진단받으신과 동시에 제 1년 사이에 암 진단금이 거의 3억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암 진단비를 3억을 가져가려면 네. 엄청난 보험료가 나가겠죠. 그래서 제 보험은 사실 갱신형과 비갱신형 그리고 납입 기간이 굉장히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납입 기간이 보통은 20년, 네. 25년, 30년 이게 이제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물론 기간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총 납입 보험료는 사실상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팁은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81년생이라서 44이거든요. 제 보험은 20년도 있고요. 25년도 있고 30년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짜리가 한 2개 정도 되고요. 30년짜리가 한 2개 돼요. 그중에 30년 갱신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40에서 70세 사이 구간에 암이 진단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 지금 나이대가 40대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상담해드린 선생님들 보통 20, 30대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거 준비하시라고 하고요. 특히 남자나 여자분들 40세 기준으로 이때는 암 진단비 무조건 1억을 준비하시고 자, 그 이후에 뭔가 준비하실 때는 이제 치료비 특약을 이제 병행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제 기본 틀이 되어 있을 때 그 이후에 준비하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이나 30년 갱신형을 같이 믹스를 해서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제 거 보험엔 30년 나 80세 만기도 있고요. 네. 30년 나 70세 만기도 있어요. 90세 만기도 있고요. 이거에 왜 이렇게 해놨냐면 제가 이제 납입 기간 중에 암, 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납입 면제가 돼요. 자, 제가 만약에 10년 안에 암이 예를 들어서 걸렸어요. 네. 자, 그러면 20년 동안 내지 않아도 남은 특약들이 내 만기 때까지 다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단비는 일회성이에요. 자, 근데 이런 뭐 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매회 할 때마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매회 할 때마다 뭐 연간 1회 이런 특약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암 방사선 약물 관련해서는 1회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간 1회안이 또 나왔어요. 굉장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자꾸 좋아져서 자꾸 제 보험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유지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보험은 물론 제 소득 대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사실 제 네. 보험도 탄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믹스해서 잘 가져가시면 제가 3억 정도 가져갔을 때 2, 3억 안에는 암보험만 있지 않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그쵸. 제가 아팠을 때 받을 걸 제 나이대가 40이니까 제 보험료는 30에서 40 구간이에요. 네, 30만에서 40만을 넘기지 않거든요. 이 안에서 뭐 뇌나 암 관련 담보, 뭐 수술비 관련 특약까지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오늘 그 증권 하나 딱 열었는데 43만 원을 내고 계시는 2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암 네네. 진단비가 2천만 원 있으시더라고요. 과연 이 43만 원은 뭘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제 나이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2억을 넘게 갖고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네. 내 보험이 과연 암, 뇌, 심장, 뭐 수술비, 항암 이런 특약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만약에 저는 이 안에 제 사망보장도 같이 있거든요. 전 종신보험도 잘 믹스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잘 가성비 있게 되어져 있는지 내 돈이 이상한 데로 이렇게 술술 나가고 네. 있는 건 아닌지 좀 전문가, 정말 전문가가 좀 상의를 네. 하셔서 가성비 있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보험료가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암 진단비가 저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딱 네. 끝나고 연락을 주실까요? 그리고 대신에 저는 좀 치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치료비들을 이렇게 넣어놨고 진단비는 조금 낮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새로 추가된 특약들을 최근에 넣기는 했어요. 한 반년 정도 됐는데 또 그 사이에 또 새롭게 나타난 특약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어떤 걸 좀 추가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겠어요? 사실 요즘에 제일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매달 이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진짜 암 주요 치료비가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요즘에 암실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례보상 특약이다 보니까 네. 내가 1,000만 원 이상 치료 비용으로 썼을 때 1억 한도 내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료비로 한 7천만 원을 썼으면 네. 7천만 원이 나오고요. 아. 2천만 원 썼으면 2천만 원이 나오고 1억까지 쓰게 됐어. 만약에 치료비로. 그럼 1억 원 한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실비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비 네. 통원이 25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특약이 사실 저도 지난주에 준비를 했어요. 네, 현혹 있는데도 준비를 했어요. 네,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전 너무 무서워요. 제가 일을 하고 그 선생님들의 연락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고 계셔서 저는 누가 전화가 오면 덜덜덜 돼요. 아.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제 전화 안 할게요. 하실 정도야. 그래서 정말로 네. 전화가 오면 아프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큰 병을 대비하시는 것들이 정말 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자성비 있게 좀 정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아까 암보험 말씀해 주셨을 때 진단비 3억 정도에 납입 기간도 이제 다르게 설계를 하셨고 납입 면제까지 고려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내가 좀 이렇게 설계를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께 좀 상담을 받는다면은 이렇게 나도 가성비 좋게 좀 진단비도 높고 치료비도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 진단비 그리고 이 치료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또 이런 치료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계속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원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됐을 때 실비에서는 이제 많은 보장을 아무래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암 보험을 통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전문가님들께도 한 번씩 간단하게 지금 내 보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진단금 얼마 정도 그리고 치료비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특이한 점 한 문장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안병규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험을 꾸려나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족력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연세까지 뭐 입원 수술도 전혀 없으시고, 뭐 암도 전혀 없고 뇌나 심장 쪽도 전혀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그 암주요 치료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이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넣어놨고 뇌나 심장 쪽도 뭔가 이제 중증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걸 고루고루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서 넣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 기본적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라고 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천만 원에서 저도 좀 진단비를 늘려봐 나는 나강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진단비는 지금 어느 정도로 갖고 계신지 엄은주 전문가님 어느 정도로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료비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뭐 방사선 치료비라든지 약물 치료, 또 통원비,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저희 주요 치료비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 3대 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서 진단금이랑 치료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